옛날에 프랑스의 한 고요한 숲속에 생명과 마법이 가득한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 근처에는 루시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요정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비단결 같은 긴 머리와 반짝이는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요정이었다. 하지만 루시는 다른 요정들과는 조금 달랐다. 그녀는 늘 인간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해 숲 가장자리에 자주 나가곤 했다. 어느 날 그녀는 숲속 깊은 곳에서 나무를 자르기 위해 온 나무꾼 피에르를 보게 되었다. 피에르는 마을에서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나무꾼으로 유명했다. 루시는 피에르가 힘들게 일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고 병 속의 해면 물방울을 그에게 주기로 결심했다. 해면 물방울은 요정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힘으로 한 방울만 맛보면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마법의 물이었다. 피에르는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작고 아름다운 요정에 깜짝 놀랐지만 루시의 선물에 감사를 표했다. 그때부터 둘은 친구가 되었고 피에르는 종종 루시에게서 요정 세계의 이야기와 지혜를 듣곤 했다. 그들이 우정을 쌓아가는 동안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았다. 한 탁월한 마녀가 마을 근처에 살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불운을 가져다 준다고 했다. 사람들은 점차 두려움에 떨며 그녀를 피해 다녔으나 피에르와 루시는 이를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마녀가 단지 오해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피에르와 루시는 마녀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마녀가 살고 있다는 집을 조심스레 노크했다. 그러자 출입문이 천천히 열리며 마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흰 머리카락과 수많은 세월이 깃든 주름진 얼굴을 가진 할머니였다. 피에르는 정중하게 방문한 이유를 설명했고 마녀는 느긋하게 그들을 초대하여 차 한 잔을 대접했다. 그녀의 집은 온갖 종류의 약초와 묘한 물건들로 가득했고 구석구석에는 그녀가 만든 여러 가지 묘약이 자리하고 있었다. 마녀는 오래전 왕국의 학자였으며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혼자 조용히 살기를 원했으나 사람들은 그녀의 외모와 고립된 생활 방식 때문에 오해했던 것이었다. 피에르와 루시는 마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녀로부터 여러 가지 지혜를 배웠다. 이들 셋은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게 큰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다. 숲에는 점점 조화가 찾아왔고 마을 사람들 역시 마녀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잊게 되었다. 루시와 피에르의 우정은 변함없었고 마녀 역시 그들과 가깝게 지내며 새로운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루시와 피에르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마법의 의미를 알게 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었다. 두 번째,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레포스에는 루이즈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즈는 항상 환한 미소를 띠고 있으며 그녀의 가장 큰 즐거움은 마을 근처의 숲속을 탐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숲은 사람들이 마법의 정원이라고 부르는 신비한 장소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루이즈는 새벽녘에 일어나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자주 방문하던 꽃길을 따라 걷다 보니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낯선 오솔길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루이즈는 그 길을 따라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길은 점차 좁아지다가 커다란 철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철문 위에는 고풍스러운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옆에는 은밀한 정원의 입구라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루이즈는 철문을 밀자 갑자기 문이 스르륵 열리며 그녀를 마법의 정원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정원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꽃들이 춤추듯 흔들렸고 나비들은 음표처럼 하늘을 날았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빛나는 연못이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요정들이 날아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루이즈는 여태껏 보지 못한 광경에 넋을 잃고 그 정원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원의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각양각색의 꽃과 과일을 발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원의 구석에서 조그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루이즈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작은 요정이 나뭇가지 사이에 갇혀 울고 있었습니다. 루이즈는 요정을 구해주기 위해 나뭇가지를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그 순간 나뭇가지는 사라지고 요정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요정은 고마운 마음에 루이즈에게 자신의 이름이 페르시면이라며 자신을 구해준 보답으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루이즈는 잠시 고민하다가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페르시면은 루이즈의 손을 잡고 연못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요정의 주문에 따라 연못 속에서 큰 빛이 뿜어져 나와 정원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정원은 더 아름다워지고 루이즈의 마을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마법이 발현되었습니다. 이후 루이즈는 마을로 돌아와 정원의 존재와 요정의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웃음에는 언제나 따뜻함과 희망이 흘러넘쳤고
마을 사람들 역시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며 점점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 후로도 루이즈는 가끔씩 마법의 정원을 찾아가곤 했지만 그녀는 항상 비밀을 지키며 요정들과 우정을 나눴습니다. 그곳은 그녀만의 특별한 장소로 남아 루이즈와 마을 사람들에게 여전히 기적과도 같은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루플레르에는 전설의 마법 분수가 있었다. 이 분수는 마을 중심에 있는 고색 창연한 공원 안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분수에 대한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사람들은 그 분수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궁금증과 기대감에 차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분수의 진정한 힘을 경험한 이는 별로 없었다. 마을 근교에는 아름다운 숲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 앵글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가족과 떨어져 사는 외톨이였지만 자연 및 동물들과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여행을 떠나면서 돌아오지 않았고 앵글은 홀로 생존을 위해 숲속의 나무 열매와 강물로 생활해야 했다. 하루는 반짝이는 빛이 숲속 깊은 곳에 비치기 시작했다. 호기심 많은 앵글은 그 빛의 근원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깊은 숲속을 이리저리 헤매던 앵글은 마법의 분수를 발견하게 되었다. 커다란 달빛 아래 은은히 빛나고 있는 분수 앞에서 앵글은 자신이 언제나 간절히 바라던 가족과의 재회를 빌었다. 그녀가 소원을 빈 순간 분수는 강한 빛과 함께 물보라를 일으켰다. 그리고 물보라 속에서 은회색 늑대 한 마리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늑대는 앵글을 향해 다가왔고 놀랍게도 인간의 말로 내가 나를 불렀구나라고 말했다. 이 늑대는 저주받은 왕자의 변신된 모습이었다. 왕자가 자신의 인간 모습을 되찾기 위해 먼저 다른 사람의 간절한 소원을 이뤄줘야 한다는 수수께끼 같은 일이 있었다. 늑대는 앵글에게 가족을 찾아주는 여행에 동행할 것을 제안했고 느닷없는 이들의 조역에서 앵글은 언젠가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둘은 떠돌이 마법사를 찾아 전 세계 다양한 곳을 여행하며 많은 모험을 겪게 되었다. 모험 속에서 앵글은 오래 잃어버렸던 가족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늑대는 점차 인간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끝에 마침내 앵글은 부모님과의 재회를 이루고 늑대는 저주에서 풀려나 본래의 훌륭한 왕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왕자는 감사의 증표로 루플레르 마을의 분수에 새로운 마법을 걸어 앞으로 그 분수를 찾는 모든 이들의 간절한 소원이 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앵글은 숲속의 집을 떠나 마을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냈으며 전설의 분수 이야기는 세상의 길이길이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의 날 옛적. 아름다운 포도밭과 향기로운 바게트로 유명한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레네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레네는 호기심 많은 아이였으며 항상 새로운 모험을 찾아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는 그의 작은 마을 주변을 탐험하며 작은 발견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레네는 마을 변두리에 위치한 오래된 벽돌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무성하게 자란 덩굴식물이 벽을 기어올라 집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레네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안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먼지가 자욱했지만 레네는 그 재치 있는 탐험 정신으로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으뜸의 방에 들어서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커다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다채로운 양말들이 가득했고 그중 한 쌍이 유독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반짝이는 은빛과 푸른색의 무늬가 어우러진 양말이었습니다. 레네는 그 양말을 신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말을 신자마자 그는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굉장히 놀랐지만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을 넘나들며 날아다니던 레네는 곧 마을의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레네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고 무척이나 놀라워했습니다. 양말의 마법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양말을 신고 있는 동안 레네는 동물들과 이야기도 할 수 있었고 식물의 성장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이용해 마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부상을 입은 새는 날개 축지에서부터 다시 건강을 되찾았고 병든 나무들은 새로운 싹을 틔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레네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균형이 필요한 법. 레네는 점차 양말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양말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걱정한 그의 친구 마리앙느는 레네에게 힘내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이유를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마리앙느는 레네에게 친구 및 가족의 소중함과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레네는 마리앙느의 조언을 받고 난 후 마법 양말 없이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마을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요리를 배워 마을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자신의 손으로 경작한 과일을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레네의 진심 어린 행동에 깊이 감사했고 결국 마법 양말은 레네를 떠나 어느 외딴 모험을 기다리는 어린아이를 찾아갔습니다. 레네는 자신의 여정에서 진정한 행복이란 단순히 마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진심을 나누고 모든 순간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그의 모험을 이어갔습니다. 이후로도 레네는 삶의 작은 기쁨과 커다란 도전들을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따뜻함을 전하는 멋진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